여러분 천만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죠? 본인도 잠시 한번 영상을 좀 보다가 아주 좀 특이한 영상이 하나 눈에 탁 튀더라고요. 이 사진 속에 이거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강방청 씨라더라고요. 강방천 씨. 그냥 투자 운용회사 회장인 것 같은데 이분이 보니까 삼성전자에 자기는 투자하지 않는다. 삼전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대체 뭔 소리 하는가 한번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잠시 봤어요. 봤는데 별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는 좀 귀담아 들은 내용들이 좀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잠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한국에서 가치 투자자 대가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가치 투자자 대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대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그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이네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의 회장을 갖고 있고 지금 직함을 가지고 있고 본인 말로는 경기가 나쁠 때마다 돈을 벌었다 그런 식으로 회고를 하고 어필을 하더라고요. 나쁠 때마다 돈을 벌고 경기 좋을 때는 돈 더 벌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쁠 때마다 돈을 벌었대요. 1989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 강 회장은요. 그래서 남다른 통찰력으로 1억을 가지고 그리고 2년 만에 156억 쪽을 만들었다. 2년 만에. 2년 만에 156억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참 이게 믿겨지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인 말은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의 쪽에다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그래서 S플러스 자산운용 그쪽 관련된 사옥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책도 발간했다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 회장은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GDP는 정치의 영역이다. 그래서 늘 주식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업을 찾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지 않고 경제 지표만 본다는 거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업 찾지 않는데요. 경제 지표만 본대요. 경제 지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해야 할 것은 좋은 기업을 찾는 거다. 경제 지표나 그런 수치 같은 거 보지 말고 좋은 기업을 찾아라. 그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감이 돼요. 내가 봐도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데 시간과 우리가 정력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 꼭 필요한 거에 좀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좋은 기업을 찾는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삼성을 찾았는데 이분도 좋은 기업을 다른 데 찾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일단 강 회장이 그 운용하는 펀드는 그 동학개미 픽 우리의 삼성전자를 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를 안 담는 이유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액티브 펀드다 보니까 일단은 그 투자자들의 그 높은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횡보하고 지지부진한 종목들은 쉽게 그냥 못 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은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의 약점이 그런 것 같아요. 공격적인 펀드, 액티브 펀드는 진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운용하는 펀드는 이제 삼전을 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한 13개월간 삼성전자 주식을 한 22조 샀잖아요. 우리 개인들이 한 22조 샀어요. 22조. 하여튼 강 회장은 처음부터 삼전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투자하지 아니라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네요. 참. 예전에는 투자했겠죠. 이 사람도 초창기 때는 안 했겠습니까?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는 그 투자 자문사를 설립한 이후에 2014년까지 약 15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네요. 보니까 그때는 위대한 파트너였다. 결국 이 양반도 15년 동안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입으로 위대한 파트너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효과는 있었다는 거예요. 15년 했으면 많이 벌었겠죠. 그가 당시 삼전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미래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업이었고 미세 공정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었으며 과점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딱 맞는 소리네요. 딱 맞는 소리야. 미래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업이고 미세 공정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잖아요. 삼전이요. 그리고 과점적 이익이다. 그래서 지금 차화전이라죠. 차화전. 그 자동차, 화학, 전자 그 투자에 대한 질문에
강 회장은 소재와 관련 있는 대장장이 기업에 투자하라는 건데, 소재와 관련 있는 대장장이 투자. 그리고 강 회장은 치열한 싸움터에서 신나게 싸우는 전사가 되지 말라. 무기를 만들어주는 대장장이가 되라. 그렇게 나름대로 뭐 뼈 있는 말들은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람이 하는 게 보니까 의심을 많이 해라. 의심. 그리고 자기 책이 있는가 봐요. 뭐 관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의심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내뱉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추가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할게요. 보면은 이분은 그 3전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도 의구심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게이밍과 인터넷 등 플랫폼 기업과 달리 제조업은 그 설비 투자 KPX를 이어가야 한다고 자꾸 이 사람은 강조를 하더라고요. 설비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수없는 설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자기는 그게 안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조업 핵심 먹거리로 꼽히지만 이런 이유로 하드웨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로 비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면은 이제 반도체에 더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등으로 역량을 키워야 뭐 탄력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서 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 회장은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는 뭐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는 삼성에 투자를 안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업계 전반으로 유행처럼 번진 요즘 ESG라고 하죠. ESG,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대해서도 그는 할 이야기가 많았던가 뭐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봅니다. 그 지난해 글로벌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이 연례 서한에서 ESG를 강조한 이후 코로나19하고 맞물리면서 그 ESG는 날로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운용사들은 앞붙어서 ESG 펀드를 뭐 내놓고 있다 뭐 하면서 SF 플러스 자산 운용도 그 소수 펀드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하면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두 가지 변수가 주식시장을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네요. 우선 그 밸류에이션 정당화에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 최근 횡보 국면에서 코스피 영업이익 예상치는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 주가가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은 경기 정상화로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이끄는 그 반도체와 배터리 그 두 가지 업종이 미국과 유럽 등의 도전을 받아서 쉽지 않은 경쟁을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인 투자자다 이렇게 하네요. 지난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이 한 240조 원 넘게 불어나는 등 수많은 개미가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그 유동성 파도는 기대하기 어렵지만은 투자의 즐거움을 깨달은 개인 투자자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금과 채권 등 원금 보장형 위주가 아닌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면은 그 옆으로 시장이 상승 할 수 있다. 어차피 이분은 뭐 펀드 운영사이기 때문에 펀드에 관련된 약간 좀 어필을 하는 것 같아요. 펀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도 뭐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세액 공제, 뭐 주식과 관련된 양도세 한도를 제한했고요. 뭐 직접 투자보단 간접 투자, 단기보단 장기 투자에 정착해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난해 그 동학개미가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상승세를 이끌었다면은 올해는 확정 금리형 연금 상품을 주식형 펀드로 돌리는 등 연금 대혁명을 보여준다면 2차 유동성 강세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뭐 펀드 운용하시는 분이니까 뭐 자기 펀드에 관련된 뭐 자랑도 해야겠고 이렇게 사람들 끌어모아야죠. 그래야지 뭐 자산 운용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돈 줍니까 누가? 다 개인 투자들 끌어모아가지고 펀드 투입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수익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삼성전자를 자기는 담지 않고 아직까지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그런 이유에서 삼성전자를 자기는 하지 않는다. 결국 액티브 펀드는 말 그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뭔가 좀 급등락이 심한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기업을 찾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은 찾아야 한다. 그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은 삼성전자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삼성전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이 강 회장 이분도 삼성전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 15년 정도 투자해가지고. 제가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이 삼성전자는 뭐 기업 이익을 최대한 낼 것 같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시설 투자나 그런 거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미래가 변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엄청난 경쟁이 더 심할 거예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연구개발 등을 해가지고 캐펙스를 투자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경쟁자들을 따로 이렇게 보면 따돌릴 수만 있다면은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서로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일단은 오늘 뭐 강 회장의 그 이야기와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또 각자 생각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강방천 그 S플러스 자산운용 그 회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남겨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